안녕하세요. 20년 여행 경력의 여행작가가 직접 선정하고 추천하는 월별 여행지 베스트 시리즈 7월, 8월 여름 여행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5월, 6월 편을 올려드리고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나 앞전 영상과 같이 계절 여행으로 2달 분량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제가 월별 베스트 여행지들을 선정하고 소개해 드리는 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여행지들을 모두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영감으로 이번 계절에는 딱 여기다 하고 떠오르는 계절별 여행지를 추리고 또 추려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8개도를 공평한 비율로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여행지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어디를 여행해야 좋은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가시면 월별로 아름다운 여행지를 때에 맞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완전 경상도 토박이라서 발음이나 억양이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8월에 가면 좋은 여름 여행 베스트 여행지, 오늘은 추리고 또 추려서 6곳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여행지는 제 개인적으로 여름만 되면 그 강렬했던 첫 만남이 생각이 나서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곳, 강원도 삼척의 무건리 이끼폭포입니다. 강원도 여행 중에서도 또 깊숙한 골짜기에 숨겨진 보물 같은 비경을 자랑하는 곳,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이곳은 뭔가 보물을 찾기 위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느낌의 여행지입니다. 그 때문에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이곳을 찾아가는 그 과정까지도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서 추억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마치 오지 탐험 같은 느낌이거든요. 마치 탐험가 앙리무어가 캄보디아 시엠립의 험한 정글을 헤치고 탐험을 하다가 그 신비로운 앙코르 유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 먼저 이곳을 찾아가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삼척시 도계업 산기길 362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차단기로 막혀있는 임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총 길이 약 3.5km 구간을 약 1시간 반가량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마치 오지를 탐험하는 듯한 힘든 여정의 길인데요. 무더운 여름 더위와 싸워야 하는 지루한 이 임도를 따라 약 1시간가량 걷다 보면 무건리 이끼폭포 이정표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450m 구간의 울창한 숲 사이를 지나는 등산로 구간입니다. 이 험난한 미션을 통과하시게 되면 드디어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비경 이끼폭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왜 힘들게 하필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를 찾아야 하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곳은 여름에 와야 이끼로 가득 덮인 신비한 폭포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여름에 찾으셔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일폭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일폭포의 풍경도 장관이지만 설치된 관람 데크를 따라 올라 만나는 이폭포가 더 압권입니다. 사실 이 데크는 2018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촬영을 해놓은 이 사진은 그 이전의 사진입니다. 이때는 일폭포에 설치된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이 폭포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데크가 놓여 있어 쉽게 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설들이 놓여져 있어 예전에 그 태초의 신비로운 모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그 풍경들을 보지 못하게 된 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니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처음 조호했을 때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홀로 밧줄을 타고 이 폭포에 올랐을 때 한낮이었음에도 냉기가 흘러 물 한 개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신비로운 풍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감동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꼭 여름에 찾아야 온통 초록으로 뒤덮인 이 아름다운 이끼폭포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오지 중에 오지라 주위에는 식당, 매점 같은 것이 없으니 간식거리는 미리 준비해 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등산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레킹하기 좋은 신발은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기는 너무 힘든 곳이지만 힘든 과정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풍경이라 더 가치 있고 오래 기억될 여름 여행지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척에 가서 함께 둘러볼 만한 곳들은요, 한국의 구체구라 불리는 옥빛 물빛을 자랑하는 미인폭포, 동구의 보고인 삼척을 대표하는 환성굴과 대금굴, 예전 증기기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운행하고 있는 기차 테마파크인 추추파크, 인기 있는 계곡과 바다는요, 덕풍계곡과 맹방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부터 노고단 정상까지 약 1시간가량을 걸어서 노고단 10경으로 불리는 지리산 운해를 만나러 가는 길, 제 인생 여행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이곳의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새벽에 찾아가셔야 하고 아침 5시부터 열리는 노고단 정상 탐방 예약을 미리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분명히 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찾으면 황홀한 별무리와 새벽 운해 그리고 일출, 이 세 가지 풍경을 모두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으며 노고단 정상부의 여름 꽃들까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아주 특별한 여름 여행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름 노고단 여행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채널에 올려드린 노고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니 이곳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링크는 요 위에 달아 놓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비둘기낭입니다. 이곳 역시나 우리나라의 숨겨진 비경으로 통하는 곳인데 현무암 협곡에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독특한 폭포의 풍경과 옥빛을 하고 있는 그 물빛이 아름다운 곳으로 실록이 가득한 여름에 찾으면 그 신비스러운 멋이 더해지는 곳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듯한 신비스럽고도 아름다운 이 멋진 풍경은 이미 추노, 최종병기활, 늑대소년, 선덕여왕 등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속에서 그 영상미를 더해 주었는데요. 사실 이곳도 몇 해 전까지는 인적이 드문 숨은 명소였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가까이 한탄강을 훤히 내려다보는 아찔한 하늘다리가 만들어지고 주상절리길이 개발되면서 관광단지화가 된 곳입니다. 그 때문에 비둘기낭으로 가는 길에 목책대구와 전망대가 설치되고 비둘기낭 아래까지는 출입이 통제되어 버리긴 하였는데요. 이 비둘기낭 아래까지 내려가 보고자 하신다면 비둘기낭 폭포 탐방 안내소에서 11시부터 16시까지 총 6회에 걸쳐 회당 선착순 20명까지 전문 해설사와 동반해 비둘기낭 폭포 아래까지 탐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니 도착하자마자 탐방 예약을 먼저 해두시고 여유 시간에 근처 하늘다리나 주상절리길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둘기낭은 예로부터 폭포 주변 동굴에 비둘기가 많이 서식했다 하여 비둘기낭이라 이름 불렀다는 이야기와 생긴 모양이 마치 비둘기 둥지같이 생겼다 하여 비둘기낭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려면 수일 전이나 전날까지 비가 온 날을 꼭 택해서 가셔야 하고 한참 동안 비가 없었던 날에 가면 온전히 아름다운 폭포의 비경을 보기가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포천에 가서 함께 둘러볼 만한 곳은 포천 아트밸리, 산정호수, 허브 아일랜드, 배상면 주가에서 운영하는 전통 술박물관, 국립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수목원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한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니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계곡으로는 백운 계곡과 지장산 계곡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입니다. 원시의 저층 늪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우포늪. 이곳 역시나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봄과 가을 한절기의 이른 새벽 황홀한 물안개를 만나는 시간대와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곳을 찾으시면 온통 수초로 뒤덮여 있는 초록의 신비스러운 늪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멈춘 듯 수억 년 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우포늪 하면 우포늪 생태관 쪽에 있는 전망대와 대대제방만 둘러보고 오시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곳은 이 반대편에 있는 진짜 우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포늪은 크게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뻘 이렇게 4개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4개의 늪들을 모두 제대로 둘러보시려면 8km의 길이로 이어져 있는 도보 트레킹 구간을 걸으셔야 하는데 사실 저도 힘들어서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들 가시는 우포늪 생태관 쪽은 생태 전시관과 우포늪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계절마다 들꽃이 피는 대대제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대대제방에서는 우포 방향보다는 드넓게 펼쳐진 들판 방향의 풍경이 더 일품입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에 우포늪 생태촌이라고 치시고 입구에 도착하시면 소목마을 버스 정류장이 보이시는데 주매제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시면 진짜 우포의 속살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주매제방 전망과 쪽배 나루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쪽배 나루터는 실제 마을 주민들이 이른 아침에 이 배를 타고 고기를 건지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한데 그 풍경 역시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길로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가면 외가리 서식지를 지나 목포늪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목포늪에서는 우포의 대표 절경 중에 하나인 왕버들 군락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온통 푸른 수초로 가득한 초록빛깔의 늪에 뿌리를 내린 신비스러운 모습의 왕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진작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우포의 대표적인 사진 촬영 포인트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초록의 풍경 역시나 오직 여름에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포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자랑하는 주요 포인트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름에 가면 좋은 포인트들만 소개하는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여행 중에 함께 들러볼 만한 여행지들은 드넓은 억새평원을 자랑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배경으로 나왔던 화왕산이 있고요. 천년고찰 관룡사와 이절 뒤편 절벽 위에 용선대 위에 자리 잡은 석조 석가 열애자상이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녕에서 맛본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꼽으라면 대중분식당의 막국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아니고 외진 곳에 있는데도 식사 시간만 되면 줄 서서 기다리는 순대 전문점 도천 진짜 순대라는 집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7월, 8월에 가면 좋은 여름여행 베스트 여행지 이제 2곳 남았네요. 자,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전북 군산의 선유도입니다. 서해 바닷길의 중심 지역이었던 선유도의 이름은 원래 군산도였습니다. 6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 섬들이 산처럼 무리지어 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는데요. 조선시대에 그 이름을 지금의 군산에 내어주고 고군산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신선이 논일던 섬이라는 뜻의 지금의 선유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연유로 이 지역을 고군산 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선이 논일던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유도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섬인데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섬이었지만 몇 해 전 새만금 방조제에서 섬과 섬을 이은 다리가 연결되면서 차로 갈 수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왠지 배를 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낭만은 없어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유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섬 곳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해주는 곳, 특히 명사심리 해변을 자랑하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은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이기도 하고요. 이 해변을 가로지르는 700m 길이의 짚라인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위를 나르는 체험거리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 입구에서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망주봉을 비롯 섬 곳곳의 크고 작은 해변들을 만나고 이 섬과 연결된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의 섬 곳곳을 일주하는 자전거 라이딩은 선유도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선유도에서 주변 섬들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하는 전망대는 선유봉 정선과 대봉 전망대가 잘 알려져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전망 포인트는 선유도에서 장자도로 넘어가는 인도교인 장자교 입구 왼편으로 나 있는 좁은 산길을 따라 5분 정도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선유도는 이미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게 된 이유는
여름 휴가철 3일 정도의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인근에 근대 역사의 향기가 어린 군산과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내소사, 채석강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을 거느린 변산반도가 있고 군산빵집, 군산짬뽕, 변산바지락죽, 백반집 등 이름난 맛집들도 많은 지역이라 많은 이동 없이 이 근처에서 많은 곳들을 보고 즐길 수 있어 여름 휴가 테마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여행지다 싶어 추천해 드립니다. 선유도와 군산 그리고 변산 여행은 산과 바다, 도시와 자연, 여기에 먹거리까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6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가깝지만 멀고 멀지만 가까운 섬, 신비의 섬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사계절 중 산도 바다도 온통 푸른 여름에 가야 제멋인 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릉, 묵호, 후포, 포항에서 짧게는 2시간 30분, 길게는 3시간 30분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섬이기도 합니다. 울릉도로 가는 뱃길이 울릉울릉거려 배멀미가 심하다고 해서 울릉도라 부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겨날 만큼 긴 뱃길이 힘들기는 합니다. 사실 저도 몇 번의 여행 중 한 번은 정말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파도가 높던 어느 날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타보고 나서는 울릉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했던 때도 있었는데, 사실 배멀미는 그날 파고의 높이가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 섬으로 가는 길 자체가 배멀미가 심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도 틀리겠지만 말입니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로 형성되어 우리나라 같지 않은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울릉도는 수많은 볼거리와 그 자연에서 나는 특별한 먹거리가 즐비한데요. 섬 일주를 하며 만나는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 거북바위, 사자바위, 만물상, 황토굴, 태아등대, 코끼리바위, 삼선암, 나리분지 많다. 관음도, 죽도, 복내폭포, 행남해안산책로, 내수전 전망대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명소와 절경, 그리고 더없이 맑은 해수욕장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끔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어서 예정했던 일정보다 길게 섬 안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또한 한 번은 그 때문에 일주일 동안이나 섬 안에 머물러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모든 걸 내려놓고 즐겨야겠다 싶어서 섬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짧은 일정으로는 소화하지 못했을 성인봉 등산도 하고 낚시도 즐기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의 그 기억들이 저희 수많은 여행 경험 중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기억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행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여행에만 집중했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울릉도에 가시면 도동이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가장 큰 시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숙소는 이곳에 잡으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고요. 특히 저녁마다서는 도동항 포장마차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즐기는 소주 한 잔의 낭만은 꼭 잊지 말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여행의 기본 코스 말고 추천드릴 만한 즐길 거리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푸른 울릉도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성인봉 등반을 추천드리고요. 통구미 해변과 학포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카누와 스노클링도 추천드립니다. 또 행남 해안 산책로로는 시간이 없어 못 가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 1시간만 투자하셔도 아름다운 울릉도의 해안 산책로를 걸어볼 수 있는 곳이니 이곳은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울릉도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아야 하는 독도 여행은 미리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가실 수 없는 곳이니 독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먹거리는 울릉도산 홍합으로 밥을 지어 양념장에 비벼 먹는 저동의 보배 식당이라는 곳의 홍합밥, 울릉도산 섬더덕을 얹혀 전골처럼 익혀내 울릉도 명이나무를 곁들여 먹는 저동의 약소불고기 골목에서 먹는 약소불고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먹거리가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리운 맛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맛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7월, 8월에 가면 좋은 여름 국내 여행지 베스트 6곳을 둘러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로 떠났던 여행은 즐거우셨는지요?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영상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여행이 좋은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